먼저 애매한 지분 구조에서는 가장 먼저 본인의 지분율이 주총에서 상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황금 지분율. 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을 공부합시다. 주주스쿨의 류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이한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에서 34%의 지분을 확보한 주주가 어떻게 회사를 장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례대로 사건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협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먼저 ABC가 공동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A가 처음에는 이 인더스트리에 먼저 발을 들여놓고, 그리고 개인 사업으로 시작을 하다가 인더스트리 자체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인과 잘 죽이 맞는 B라는 친구를 끌어들였고요. 이 B는 사실 오퍼레이션 능력도 너무나 탁월하고 조직 장악도 잘하고, 그리고 세일즈적으로도 사실 역량이 있는 친구였는데, 본인 혼자만 합류하기는 조금 겁이 나서 본인의 지인이자 그리고 영업적으로 아주 탁월한 C라는 친구까지 소개를 해서 ABC가 공동 창업을 합니다. 이때 ABC가 공동 창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A가 50을 하자, 그리고 BC가 25대 25를 갖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아니면 ABC가 공동으로 33대 33대 33으로 하자라는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지분율이 어떻게 결정됐느냐. A가 48, 그리고 B는 34, 그리고 C는 18%의 지분을 각각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 B의 입장에서 사실 A와 B와 C가 이제 뜻을 모아서 이제 공동 창업을 했는데, A가 처음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B, C를 함께 인바이트를 해서 사업을 해서 이제 매출도 발생을 하고, 점점 더 매출 볼륨이 이제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면서 수십억 대의 연간 매출이 발생을 하고, 영업이익도 차츰차츰 10% 이상이 나기 시작했는데, 사실 A는 이렇게 창업을 하고 나서 집중을 해서 뭔가 오퍼레이션을 하고 또 키워나가고 이런 데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이 A는 오히려 이렇게 창업을 하는 것 자체, 컴퍼니 빌딩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최적화된 그런 사람들, 오퍼레이션 인력들을 투입을 시켜서 또다시 사업을 전개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A는 창업을 하고 이제 3년 정도 지나고부터 본인의 기여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이제 또 다른 사업에 점차 흥미를 가지고 또 발을 담그고 투자를 하고 또 주주로서 활동을 하고, 이런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B와 C가 점점 더 이 사업을 본인들이 주도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죠? A가 최대 지분권자란 말이죠. B와 C는 34, 18밖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B라면 어떤 전략을 펼쳐서 이 구도를 깨고, 아니면 이 구도에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가장 먼저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지분을 털고 나가겠다. 내가 내 지분을 A에게 전부 다 팔고, A야, 너가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갈 것이냐. 두 번째는 B가 어차피 지금 사업 자체가 내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A의 48%를 인수를 해서 C와 함께 내가 다시 구조를 만들어서 사업을 전개할 것이냐. 아니면 현행의 지분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되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급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B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B는 사실 이 사업 자체를 본인이 앞으로 이끌고 가고 싶고, 본인이 메인으로 해서 다시 새 판을 짜는 데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왜냐?
A가 처음에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긴 했지만 지금 판을 보니까 이 인더스트리는 분명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B와 C만 손을 잡고 함께 해도 이제 A가 없어도 이 판이 잘 굴러갈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B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A와 결별을 하고 B와 C가 함께 손을 잡고 새롭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B는 34% 지분권밖에 없고요. 그리고 C는 지금 18%밖에 없고 그리고 최대 주주는 48%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여전히 A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B는 사내이사, 그리고 C도 사내이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접근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먼저 주식회사에 있어서 상법상 인정되는 의사결정기구는 딱 세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 주주총회, 두 번째, 이사회, 세 번째, 대표이사입니다. 그죠? 이 주총과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차례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어디서 내가 강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강점을 레버리지를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나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죠. 먼저 주주총회부터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주식회사의 주총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황금 지분율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내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67%를 장악할 수 있는지. 두 번째, 내가 주식회사의 보통결의인 50.1%를 장악할 수 있는지. 세 번째, 내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방어할 수 있는 34%를 확보하고 있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67% 주총 특별결의는 어떤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정관 변경, 두 번째 영업 양수도, 세 번째 인수합병, 네 번째 이사 감사의 해임, 그리고 자본 감소 등 가장 중요한 특 A급 사안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결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총 특별결의죠. 그래서 67%를 확보하면 사실상 이 주식회사의 운영을 본인 마음대로 주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48%와 34%, 18%의 구조에서는 B 입장에서는 67%를 확보하는 것은 A와 손을 잡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B와 C의 지분을 합쳐봤자 이 지분의 합계는 52%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주총 특별결의를 B가 장악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A 입장에서도 주총 특별결의를 장악하는 것은 힘들단 말이죠. 왜 그렇죠? B가 이미 나 홀로 34%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총 특별결의 67%는 적어도 B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는 B가 지분율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상징적인 숫자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성다이소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였죠. 아성다이소의 경우에 1대 주주인 아성 HMP가 2대 주주인 일본 다이소 상교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 2대 주주의 지분율이 34%, 일본 측의 지분율이 34%였고 최근에 작년 연말에 아성 HMP가 일본 아성 다이소 상교의 지분을 전량 매수하기 전까지 이 일본 다이소 상교는 34%의 지분을 끝까지 보유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죠? 34%가 주주총회에서 그만큼 상징적으로 중요하단 말이죠. 왜? 주총 특별결의, 정관 변경이라든지 이사 감사 해임이라든지 영업 양수도라든지 인수합병이라든지 그죠? 이런 가장 중요한 케이스들을 내가 홀로 방어할 수 있는 지분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B는 적어도 특별결의를 방어할 수는 있다. 하지만 특별결의를 A 없이 통과시킬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결의는 물 건너갔고 B 입장에서는 그러면 보통결의, 그죠? 주총에서 일어나는 특별결의 이외의 모든 결의는 전부 다 보통결의입니다. 이 보통결의라도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B는 C와 이제 손을 잡아야 됩니다. B와 C가 손을 잡으면 52%, 즉 주총의 보통 결의를 마음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B 입장에서는 주총을 내가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와 얼라이언스를 맺고 그리고 주총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사회의 결의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상법 제391조상의 이사회 결의는 과반 결의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가 3명입니다. 그죠? A, B, C가 셋 다 이사인데 B가 C와만 손을 잡으면 이사회를 장악을 해서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유리한 포지션에 지금 이르를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정관상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주총에서 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관을 검토를 했을 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 및 해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실 B와 C가 손을 잡으면 A를 끌어내릴 수도 있고 A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표이사를 선임시킬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공동대표나 각자 대표도 선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문제는 생각보다는 쉽게 해결이 될 텐데 이 회사의 특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었죠. 정관상 대표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 정관상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미 A가 대표이사인 상황에서 신규로 B, C가 손을 합쳐서 대표이사를 선임을 시킬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의 A를 끌어내릴 수는 없는 이런 묘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아 발생을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것이죠? 대표이사의 임기, 이 이사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보통 3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3년의 임기가 다 차기 전까지, 만료되기 전까지는 A는 대표이사직,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만약에 다행히 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A가 대표이사의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다면 그 동안에만 기다리면 될 텐데 대표이사의 임기가 한 1년 6개월 이상 남았다. 그러면 사실은 A가 대표이사로부터 끌어내리는 것이 사실 향후 1년 6개월 동안 불가능하기 때문에 B와 C가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치는데 아주 까다롭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B와 C가 각자 대표를 선임할 수 있는 지분율, 그죠? 52%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대표를 선임할 수 있는 지분율은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 회사에서 2명의 각자 대표가 각자 대표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면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회, 그리고 대표이사까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주총은 B가 C와 손을 잡을 수 있다면 A를 견제할 수 있는 과반을 확보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사회도 B가 C를 손을 잡는다면 지금 A를 견제할 수 있는 과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A가 대표이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B는 결국은 이 모든 케이스들을 풀어나가려면 결국은 반드시 C를 내 편으로 삼고 나와 함께 이 사건을 해결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가야 하지만 주총도 우리가 유리하게 이끌 수 있고 이사회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고 주총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시켜서 각자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대표를 앉혀서 A가 대표이사로부터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사임하기 전까지는 각자 대표 체제에서 이 회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끌어 가야 된단 말이죠. 반대로 A 입장에서는 사실 C를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48% 너무나 애매한 지분이고 이사회에서도 사실 한 명밖에 본인이 이사가 아니고 그죠? 지금 현재 대표이사긴 하지만 B, C가 손을 잡고 새로운 각자 대표를 선임시키면 또 까다로운 상황이 발생하는
그래서 사실 A도 그렇게 유쾌하거나 그렇게 유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B, C가 손을 잡아서 주총 이사회를 장악하고 각자 대표를 한 명 더 선임을 해서 A를 압박을 해 나감과 동시에 또 반대로 B와 C가 A를 압박할 수 있는, 즉 A가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실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법률과 정관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그죠? 아니면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그래서 A가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혹시 저질렀던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나 아주 크리티컬한 실수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래서 A를 상대로 압박을 해서 결국 A가 지분을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구조를 만드는 것이 B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요. B가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결국 정보 싸움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B와 C가 본인들이 사내 이사회였을 때는 A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었는데, B와 C가 힘을 합쳐서 각자 대표를 선임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정보 접근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A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A에게 또 다른 수준의 압박을 우리가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B와 C는 A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되겠죠, 그죠?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A에게 궁극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야, 이 정도 했으면 됐고, 내가 내 지분 48%를 팔고 깔끔하게 나갈 생각이 있으니,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내 지분을 사줄 거냐라는 말을 듣는다면 사실 이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B와 C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사실 압박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 경우에 있어서 회사 차원에서 지금 현재 배당 가능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사실은 사건의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다. 왜죠, 여러분들? 이 회사 자체가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B와 C가 꼭 본인의 자기의 돈으로 A의 구주를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B와 C가 힘을 합쳐서 회사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 각자 대표를 앉힌 다음에 A의 지분을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으로 자사주 형태로 매입을 시켜주면, 그럼 B, C는 본인이 현재 개인 돈을 많이 쓰지 않고서도 회사 돈으로 A의 지분을 살 수 있고, A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 지분이죠. 그죠? 그럼 B와 C가 회사를 장악을 해서 A는 이제 빠지게 되고, 배당 가능 이익을 주고 빠지게 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 B와 C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확보된 48%는 소각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 B와 C가 나눠서 자사주를 매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사주나 RBU나 스톡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상 형태로 임직원들에게 IPO를 하기 전까지 나눠주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자사주를 갖고 있으면서 소각도 되고 나눠줄 수도 있고 매입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먼저 애매한 지분 구조에서는 가장 먼저 본인의 지분율이 주총에서 상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황금 지분율 67, 51, 34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사회는 과반결이기 때문에 내가 과반을 장악할 수 있는지, 세 번째, 대표이사를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대방에게 압박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 자료나 압박 수단을 정보를 최대한 모아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해서 지분을 엑시트 시키고, 그리고 나서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거나 그 구주를
본인이 여유가 된다면 직접 매입을 해서 그 이후에 회사를 장악한 다음에 본인 의도대로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주 많아서 이 케이스를 제가 한번 다뤄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51%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누구와 손을 잡아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회사로 다시 구조를 짜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주스쿨의 류지원 변호사였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